네, 안녕하십니까. 현장을 찾아 떠나는 박 국장이 간다. 오늘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전남의 대도약과 행복시대를 이끌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찾아 집무실로 왔습니다. 민선 8기 지난 시간과 다가올 시간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저희 불교방송 시청자분들과 정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 강주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전남 도정에 대해서 뜨거운 성원과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줘서 우리 전남 도정이 날로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전라남도가 발전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부터 하고 시작하시죠. 제가 광주에서 오면서 지사님에게 비결을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국 직무수행 지지도 1등을 놓지 않고 계시는데 비결이 뭔지 살짝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시죠. 저한테 그 질문을 하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요. 비결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 비결은 없습니다. 비결은 없고 우리 도민들하고 이제 좀 다가갈 때 우리 도민들 편에 서서 항상 이해하려고 하고 경청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비결은 있을 수가 없다. 경청과 소통. 소통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럴 것 같고 네. 가능한 우리 도민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 때만 해도 제가 느낀 게 지사님 직무수행 지지도 1등을 할 만한 이유를 제가 느꼈던 게 저희하고 이제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매번 현장에 나가시다 보니까 일정이 좀 조금씩 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중호우가 올 때도 저희하고 인터뷰 시간이었는데 목포에 현장을 가보셔야 한다고 그러길래 저희들도 지사님이 이렇게 현장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집중호우, 복구 상황 또 그리고 이 기후 재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 월요일날 그러니까 네. 우리 전라남도에 200mm 이상 오는 지역도 있었고, 네네네. 그래서 집중 호우, 네. 극한 호우까지는 안 갔지만 집중 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제가 현장에 네. 나가봐야 되겠고, 또 현재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잠긴 데도 많은데 제가 인터뷰하기가 조금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현장에 나가느라고 잘하셨습니다. 하루 연기했는데 네, 잘하셨습니다. 네, 죄송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기후 변화, 기상 이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씁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극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바짝 긴장하고 지금까지 대처해 왔습니다. 우리 네. 전라남도에 지난 7월부터 시작하면 한 700mm 이상 이렇게 강우가 내렸거든요. 네. 올 봄에는 가뭄 때문에 고생했고 나중엔 또 우리 폭우 때문에 바짝 긴장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라남도에 비가 와긴 왔지만은 좀 나눠서 700mm가 왔기 때문에 대형 피해는 없었다. 크고 작은 피해가 물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재난 복구랄지 우리 도민들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형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제 올 여름철 특히 이제 폭우도 있고 또 대형 태풍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재해 대책을 이제 근본적인 재해 대책의 판을 바꿔야 된다. 과거와 같이 관리형 재해 대책이 아니고 미리 대형 재난을 막기 위한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재난 시대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 디지털 재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데 직무수행 지지도 1등 하시니까 하늘에서도 전남 지역은 좀 피해를 좀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함부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모든 제 기간이 끝나는 10월 방심하지 않으시고 10월 초까지는 저는 항상 방심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재난이 없다 하는 말은 지금 섣부른 것 같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막아내겠습니다. 네.
취임하신 지 벌써 1년이 훌쩍 가버렸는데 도정을 이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있고 또 노력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민선 7기 4년 그리고 이제 민선 8기 다시 재선이 돼서 1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것들은 우리가 전라남도가 추진했던 대형 사업들이 성취됐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예를 들면은 전라남도가 남북공 관광 개발, 남해안 관광베스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2020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네.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남북공 관광 개발 사업으로 작년에는 이제 6,800억 사업이 확정됐었어요. 근데 지난해 초 네. 확정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너무 적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요. 3조 원 사업으로 최근에 이렇게 정부의 방침이 확정돼서 굉장히 이제 그런 게 성취되면은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이제 공해 우주 발사체 산업 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해서 과기부하고 전라남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했는데 지난해 연말에는 과기부가 공해 우주 클러스터 산업을 육성하겠다 하면서 1조 6천억 사업 규모를 이렇게 확정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 중에는 예를 들면 우리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우주 테마파크,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이랄지 또 체험하시는 분들이 와서 테마파크에서 이렇게 뭔가 보고 체험하고 교육받고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해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1조 6천억 발표될 때 이제 그런 때 보람을 느끼고 항상 기억에 남는 일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시간은 남아 있지만 또 아쉬웠던 순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좀 제외되면서 좀 서운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재유치 계획도 세우고 계시고 이런 부분도 좀 기억에 남으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지만은 네네.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꼭 유치를 했으면 했는데 네네. 이제 지방 시대를 정부가 선언을 해서 저희들이 그랬거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첨단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 첨단 대표 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방 시대가 됐으면 지방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광주 전남에 반도체 특화 단지가 오면은 그야말로 지방 시대가 제대로 된 거다. 대만 같은 경우도 남북으로 길게 260km에 걸쳐서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거지 한 군데에 몰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반도체 특화 단지가 이제 저희 대구 경북 쪽에 구미 쪽에 이제 한 군데 되고 지방에는 사실상 한 군데도 안 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은 아쉽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그 부분 더 노력하기로 하고 우리 전남형 반도체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글로벌 파운드리 산업을 유치한다든지 목포에 화물 반도체 센터가 구축되어 있는데 앞으로 화물 반도체 허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대가 우리 나주 핵심 도시에 있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 R&D 클러스터 조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력 반도체를 우리 전남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함께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 또 뭐 한 가지 더 든다면은 국가대학. 이제 그 부분 국립국가대학 유치가 항상 아쉬운데 정부에서 지금 뭐 끝나는 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립국가대학 유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라남도나 우리 지사님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또 충분히 반영을 해서 또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변화와 성과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또 빠뜨릴 수가 없는 게 민생 대책 이 부분에 대한 성과도 좀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특히 이제 뭐 기름값, 면세유가 또 전기료까지 많이 오르면서 굉장히 민생이 어렵다 하는 그런 이제 대책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요. 네. 저희들도 이제 전남 도정이 쉽지는 않지만은 이제 국가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 전남도 나름대로 4차례 걸쳐서 민생 대책을 추진했고 예비비 뭐 이렇게 투입을 해서 네. 2,500억 정도 우리 시군과 함께 지원을 했는데요. 뭐 홀로 사는 어르신들 난방비도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고 또 농어민들이 갑자기 면세비가 오르고 또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인상분의 50%를 전라남도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게 반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른 시도에서도 또 벤치마킹. 함께 이제 추진하기도 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는 중소기업인들에게 특별 정책자금 1,000억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특별 정책자금 1,500억을 이제 무이자는 아니고 한 1~2% 정도 이자 아주 그 정책자금보다도 더 싼 이자로 공급을 하는 2차 보전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출을 받으려 해도 신용 보증이 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 보증도 확대하면서 특별 대책을 강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도 사실은 좀 이렇게 더 해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세수 전망이 지금 정부에서도 세수가 많이 줄고 있고 정부가 줄면은 전라남도 따라서 같이 줄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잘 정책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도민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살피시는 부분이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슬기롭게 좋은 성과들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광주 전남 지역 최대 현안 꼽으라면 역시 군공항 이전인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군공항 그리고 민간공항 동시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대응하실지 이 부분도 도민들께서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전남 광주 시도민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전라남도도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뭐 그 외국 관광객을 위한 무사증 입국 제도 해서 이제 필리핀이랄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관광객 3개국에서 무사증 입국 제도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법무부에서 이렇게 확정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전세계편으로 외국 관광객 이렇게 입국하는데 많은 지원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인천공항 빼고는 국제공항이 사실 또 민간 국내 공항하고도 같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활성화돼야 되는데 무안국제공항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청주공항에 비교해 보면 무안공항이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은 더 많이 유치하는 과거의 실적을 거뒀거든요. 그렇지만은 국내 관광객은 숫자가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무안국제공항은 광주 전남의 관문 국제공항이고 전라북도까지 포함하는 국제공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 공항도 국내 공항도 무안공항하고 같이 통합해야 된다. 이미 국가 계획을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와 협의를 한다 해서 광주시 동의를 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된 건데 그렇다면 민간공항도 광주시에서 보내기로 하고 그럼 무안에서도 그럼 민간공항 받고 군공항 못 받겠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맞죠. 순리에 안 맞아서 그러면 군공항도 동시에 받자 하는 게 전라남도 주장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우리 광주시남 시도민이 이미 그렇게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도민들에게 드리는 담화문으로까지 발표를 했는데 거의 뭐 60% 가까이 여론조사 보면은 60% 가까이는 압도적인 숫자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우리 이제 전남 광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인 무안 국민들까지 서로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풀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5년 10년 내에 무안공항이 활성화 안 되면은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생긴다 그러죠. 또 가덕도 신공항 생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양쪽에서 수요가 사실은 그쪽으로 분산되게 되면은 활성화가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그렇게 가서 서남권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해서 발전하고 또 기업도 유치가 되고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도
무안국제공항 잘 된다. 우리도 그리 가서 기업 투자도 하고 관광객도 그리 가자. 네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 또 우리 무안 구민들이 다 합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잘 네. 일을 원활하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네네. 이 전남 동부지역본부 신청사가 완공이 돼서 이번 주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앞으로 전남도청 이 청사로서의 어떤 기능들 이런 부분이 참 기대가 되는데 또 후속되는 조직 개편도 있을 것으로 네. 예상이 돼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전남 동부지역본부 신청사 완공 도민들에게 어떤 것들의 변화가 될 것인지 기대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도청 동부청사는 이제 7월 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조직 개편도 완료됐고 직원들 인사까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인사 발령까지 다 완료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그리 이사가도 가고 새로 정착을 하고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정비가 되면은 9월 초는 개청식을 성대하게 우리 도민들 모시고 할 예정인데요. 네. 이제 동부청사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당초에는 한 120명, 140명 정도 근무했던 텐데 이번 이제 신청사를 마련하면서 저희들이 300명까지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청사를 마련했고 이번에 이제 발령난 직원들을 포함해서 한다면 전체 한 320명 정도 근무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대폭 생각하고 확대가 됐네요. 대폭 확대가 됐고 네네. 그다음에 이 주차장도 맨 처음에 뭐 280면이라고 그래서 그 가지고는 도민도 불편하다. 800면으로 늘리자 이렇게 해서 주차장도 되고 이렇게 확보가 됐고 또 우리 동부 쪽에 있는 도민들이 오시면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강당 북카페 또 도민 상담실 이런 시민 활용 공간까지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청사가 이제 조직 개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환경산림국장이 동부 본부장을 겸임을 했어요. 근데 동부 본부장을 따로 신설을 해서 이제 동부 본부장이 지방 2급 이렇게 되고요. 동부 본부장 밑에 국장이 4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투자 유치 국장, 문화융성 국장, 그다음에 환경산림국장, 그다음에 요즘 사건 추진 단장, 그리고 민원 담당관은 과장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동부청사가 제2청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개편이 됐다. 특히 제일 중요한 일자리와 산단 조성 업무가 일자리 투자 유치국에 있고 투자 유치 업무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문화 융성 업무도 요즘에는 이제 문화산업에서 문화산업이 굉장히 이제 뜨고 있잖아요. 융복합 산업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화산업과를 만들었는데 이제 미디어 아트랄지 콘텐츠 산업이랄지 웹툰이랄지 또 e스포츠 뭐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고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화융성국 신설, 문화 산업과 신설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본청에는 기획조정실에 균형 성과 담당관, 균형 발전 담당관을 두어서 이제 우리 22개 시군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관광국에는 관광체육국에는 관광개발과를 또 별도로 둬서 아까 남북권 관광개발 사업 3조짜리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포괄하면서 리조트랄지 여러 가지 관광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금 문화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남 지역에는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그리고 서남사, 백양사, 대흥사 이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하는 세계문화유산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부, 서부 곳곳에 있는데 사실 이 전통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관광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취임 2주기 접어들면서 지사님의 어떤 플랜들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 전라남도는 이런 국보급 문화재가 많이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불교 문화유산도 우리 전라남도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존하면서 지키고 또 활용하고 네. 또 육성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전통 사찰이나 불교 유산은 굉장히 그냥 단순히 불교 유산이다 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적인 국가적인 네.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전통 사찰들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전통 사찰이다. 네. 특히 이제 세계 자연유산 산사로 지정된 서남사, 네. 또 대흥사, 네. 또 송광사, 또 백양사, 네. 화엄사. 가는 곳마다 정말 저도 그 가면은 너무나 가슴이 벅차요. 우리 전라남도에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사찰이 있고 불교 문화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재 차원에서도 접근하고 또 불교유산 차원에서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요즘에 또 사찰 음식까지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CNN에서도 우리 네, 한국의 그렇죠. 사찰 불교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프랑스의 미슐랭 스타 네네. 셰프까지도 우리 백양사 정관스님 네네. 전라도 손맛 그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사찰 음식 세계적으로 넘버원으로 이렇게 척겨 세우면서 네. 홍보도 이렇게 하고 같이 방송 출연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전라남도에는 무궁무진한 사찰 문화가 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네. 우리 남도 사찰을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하고 우리 전라남도 우리 도민들도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찰 문화를 만들어가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 저 마지막으로 이 저 민선 이 2년차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러는데 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고 또 다짐의 말씀 그러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짐의 말씀은 좀 빠른 것 같고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전라남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선 네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든다면은 이제 우리 전라남도에 지금 현재 산단이 부족합니다. 특히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단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동부권에 미래 첨단 국가 산단을 만들겠다 해서 순천 광양 쪽에 180만 평을 추가로 지금 지정해 달라고 국가에 지금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2차 산업 이제 배터리랄지 또 2차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가 지금 양극재 가장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가 오고 있는데 제대로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새만금 쪽에 네.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도 되고 해서 우리 지역도 빠르게 이제 이 부분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좀 땅이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곧 부족하게 돼서 이제 미래 첨단 산업 단지를 순천 광양 쪽에 만들고 또 우리 이제 서남권 쪽에는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대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광주에서 영암 F1 경기장까지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건설하겠다. 이건 대통령 공약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서 반드시 국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아우토반이 되면은 목포까지 한 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의 사막도까지 이 산단 진입도로, 대불 산단 진입도로로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가칭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막 대교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광주와 목포가 고속도로를 통해서 무제한 고속도로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으면은 광주에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영암까지, 목포까지 그리고 해남에 있는 기업 도시도 또 진도도 이렇게 서남권이 크게 판을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 적극 추진하고요. 또 목포는 최근에 제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역사문화지구 그쪽에 트램을 만들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유럽형 전차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아예 좀 더 크게 확장해서 목포 구도심에서 목포역, 그다음에 하당, 그다음에 남학 신도시 오령지구까지 필요하면은 더 무안 쪽으로도 더 연장하고 또 목포도 북강 쪽으로 더 이렇게 돌아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간 교통 역할을 관광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트램을 전남행 트램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런 부분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꼭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일을 해야 네. 진짜 도지사가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 자신 스스로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다짐 말씀하셨는데 네. 다짐을 합니다. 꼭 네. 성취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다짐을 합니다. 방금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현안들을 박 국장이 간다도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반드시 또 현장에 와서 지사님의 그 말씀들 또 취재도 하고 다시 한번 또 잘 되는 그 성과들도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네, 박 국장이 간다. 오늘은 전남 행복시대를 열고 있는 김영록 지사와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